송은재 TV 시작합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이 무늬만 단식,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검찰의 소환 또 구속영장 이런 부분을 좀 피하기 위해서 또 연기하기 위해서 겉으로만 단식입니다. 이런 무늬만 단식을 하고 있는데도 왜 검찰이 여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느냐라는 많은 지적들, 국민들의 여론이 높았습니다. 검찰이 좀 더 강력하게 이 이재명의 비리 부분은 모두 지금 드러나 있고 너무나 방대한데 이재명에 대해서 신병을 확보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좀 하지 않느냐라는 많은 불만들이 있었습니다. 이 대목과 관련해서 눈길을 끄는 것이 어제 전국 검사장, 고검장에 대한 인사가 있었습니다. 수원지검장이 교체가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그대로 유임이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송경호 지검장이 유임이 됐습니다. 수원지검장은 소위 특수부 수사, 특수통이라고 불리는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 부장이 수원지검장으로 전격 발탁이 됐습니다. 수원지검이 왜 문제고 중앙지검이 왜 문제냐?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백현동 비리고 또 하나는 대북송금 비리입니다. 백현동 비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이 대북송금 비리는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제 묶어서 구속영장을 쳐야 하는데 서울중앙지검의 백현동 수사는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이 이재명도 불러서 소환 조사를 했습니다. 지난달에. 이제 남은 것은 대북송금인데 이재명이 저렇게 무늬만 단식, 웰빙 단식을 한답시고 저렇게 뻗대고 있습니다. 저렇게 뻗대고 있는데 수원지검이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추진력을 보여줬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으로 과거로 치면 이게 특수부입니다. 이 특수부, 전국의 특수수사를 총괄했던 신봉수가 이제 수원지검장을 맡게 되면서 이 대북송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을 소환하고 수사하는 부분이 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다. 제대로 좀 추진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게 합니다. 마침 또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국회에 나와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이 단식하는 것은 저렇게 단식을 가지고 검찰 소환을 피하겠다. 검찰의 수사를 피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걸 그대로 두면 앞으로 전국의 자범들이 모두 저렇게 단식으로 맞서지 않겠느냐. 저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단식을 하는 것은 뭐 개인적인 자유지만 단식으로 인해서 검찰의 수사, 검찰의 소환이 차질을 빚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라고 한동훈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재명이 자범보다 더하다는 이야기죠. 자범들도 하지 않는 짓거리를 지금 이재명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의 그 지적, 저 단식이 이재명의 저 무늬만 단식이 절대로 검찰의 수사 일정에 차질을 빚게 하지는 않겠다. 또 마침 어제 검사장들에 대한 인사가 있어서 수원지검장이 교체가 됐습니다. 뭐가 달라져야 하느냐? 지금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보고 계시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특수수사라고 하는 것, 이 부패수사, 특히 정치인에 대한 부패수사입니다. 별의 별짓을 다 합니다. 지금 이재명이 하는 것처럼. 별의 별 검찰을 공격하고 정치 공세를 펼치고 탄압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급기야는 이제 검찰 소환이 되고 구속이 될 것 같으니까 단식을 한답시고 저렇게 들어누워 버렸습니다. 아예 뭐 단식을 한다라고 해놓고는 단식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이제는 소위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사법 방해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재명이 지금 단식을 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출퇴근 단식입니다. 또 어제 4일은 오전만 조사를 받겠다. 오후는 국제회의가 있어서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관련해서 국제회의가 있어서 검찰 조사를 받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두 거짓말로 다 드러났습니다. 어제 국제회의는 열렸습니다. 화상회의는 열렸는데 한중일 후쿠시마 오염 관련해서 이런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화상회의가 열렸는데 이재명은 20분 참석했습니다. 20분 참석을 하고 예찬이 온다고 그 천막에서 만나고 그러니까 모두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당연히 모두 다 알고 있었던 일이지만 이걸 핑계를 대서 검찰 수사를 못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재명이 출퇴근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호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하니까 밤 10시 넘으면 이 국회 경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경호 인력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당 대표실로 이동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국회 밤 10시가 넘으면 모두 국회 밖으로 다 내보냅니다. 그동안 와 있던 사람들도. 국회 경호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또 그런 뭐 경호 조항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밤 10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10시까지 이렇게 퇴근을 하는 것입니다. 퇴근을 해서 지금 이재명이 생각은 이겁니다. 이 단식을 가지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아마 이재명의 이 단식, 국민들께서 가장 긴 단식, 가장 오래가는 단식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재명의 이 웰빙 단식이라고 하는 것인데 무늬만 단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금 뭐 단식 5일째였는데 어제 얼굴도 전혀 뭐 얼굴 빛깔도 변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과의 단식과 비교를 하면 5일쯤 되면 이제 슬슬 드러눕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아직 쌩쌩합니다. 이재명은 뭐 2달, 석 달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계속 단식을, 무늬만 단식을 해 가겠다. 이건 사법 방해입니다.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이 정치인, 이재명 같은 정치인의 이 부패 부분을 수사하는데 흔히 이야기합니다. 특수수사가 너무 과잉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과잉이 좀 되어야 된다는 걸 보게 됩니다. 정치인에 대한 수사, 정치인이 갖고 있는 이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검찰을 공격합니다. 자신을 수사하는 이 검찰을 압박하고 공격하는 이 정치인에 대해서 어떻게 수사해야 하느냐. 가장 큰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민들이 모두 알고 싶어 합니다. 이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되어가지?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은 특수수사의 핵심입니다. 아주 중요한 정보는 공개를 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또 이 정치인, 이재명 같은 이런 정치인을 압박하기 위해서 압박하는 수단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엄격하게,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고 정말 뭐 흔히 하는 말로 탈탈 털어야 합니다. 탈탈 털지 않으면 이재명에서 보시다시피 이 협조를 하지 않습니다. 검찰을 공격합니다. 정말 뭐 검찰 수사가, 특수부 수사가 이렇게 과잉이다라는 말도 있는데 탈탈 털지 않으면 절대로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 대표적인 경우를 이재명에게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원지검의 지검장이 바뀌었습니다. 이 백현동 수사, 서울중앙지검의 백현동 수사는 지금 제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수원지검에서 이재명의 대북송금 관련된 새로운 많은 정보들을 공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 앞에 또 민주당 내에 이런 이재명을 구속시키지 않을 수 있겠느냐를 물어야 합니다. 그 다음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이재명이 노골적으로 2번을 검찰의 소환에 불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핑계를 댔던 게 모두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단식을 하는 것도 모두 거짓말입니다. 무늬만 단식입니다. 그냥 지금 2달이고 석 달이고 저렇게 있어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여기에 검찰이 휘둘리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긴급 체포를 해야 합니다. 어제 한동훈이 지적한 게 그겁니다. 국민들과 똑같이 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하느냐? 야당 대표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야당 대표라는 자가 지금 검찰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공권력의 상징입니다. 그래도 이 검찰을 우롱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사법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생각하지도 못하는 잡범들도 하지 않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긴급 체포해야 합니다. 예, 물론 국회의원이니까 또 체포영장을 치게 되면 국회 체포동의안을 보내야 합니다. 긴급 체포를 하려고 해도 체포동의안을 보내야 하고 구속영장을 쳐도 또 체포동의안을 보내야 합니다. 신병을 구속하는 데는 보내야 합니다. 물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물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재명이 구속되는 게 좋으냐 좋지 않느냐, 총선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또 민주당이 반명 비명들이 이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게 되면 얼마나 반란표를 던질까 계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특수수사의 특징입니다. 이 주로 정치인들에 대한 이 수사는 모두 국회 일정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계산은 하되
필요할 때마다 똑같이 일반 국민과 똑같이 체포가 필요하면 체포해야 합니다. 체포 동의안 보내야 합니다. 구속이 필요하면 구속해야 합니다. 체포 동의안 보내야 합니다. 아마 그게 부결이 되고 또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이 되지 않으면 그래도 구속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지면 계속 추가 수사를 통해서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게 되면 또 구속영장을 계속 청구해야 합니다.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자범들이 자기 소환 피하겠다고 지금 단식하면 그냥 둡니까, 검찰이? 아닙니다. 바로 잡아갑니다. 왜 이재명에게는 이런 특권을 주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야당 대표여서, 야당 대표, 예우할 부분은 예우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지금 하는 짓은 자범보다도 못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좀 수원지검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지금 이재명을 3차 소환을 하겠다라고 했으면 빨리 소환 통보를 해야 합니다. 소환 통보를 하는데도 기간을 좀 줘야 합니다. 3, 4일 정도 기간을 주고 빠르게 이재명이 이야기하는 11일은 안 됩니다. 그 전에 빨리 소환을 해야 합니다.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또 3차 소환 불응입니다. 소위 지난 대선 공작 부분이 가짜뉴스를 통해서 공작한 부분이 드러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만배가 나서서 소위 거짓말 좀 해도 가짜뉴스 뿌리자. 그래도 대선에서 이재명이 이기고 대통령이 되고 나면 이거 아무런 문제 아니다. 소위 2002년이었습니다. 김대업의 병풍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김만배가 나서서 신앙님에 대해서도 이 별 문제 아니니까 가짜뉴스 만들어 퍼뜨리자. 또 대출 브로커입니다. 조우형에게도 거짓말을 하라. 윤석열 검사에게 커피를 얻어 마시고 이 사건이 없어졌다. 무마됐다. 이렇게 진술을 하라. 이런 김만배가 모두 기획을 해서 대선 선거 공작을 한 것입니다. 선거 대선의 결과를 바꾸려고 시도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개입된 사람입니다. 김만배는 물론이고요. 지금 신앙님 전 언론노조 위원장입니다. 이 언론노조가 이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 이 뉴스타파입니다. 이 6개월 전에 만들어진 이 녹취록을 가지고 가짜 녹취록을 가지고 보도를 했습니다. 대선 사흘 전에. 또 녹취록이 만들어지자마자 1개월 뒤부터 이재명의 민주당이 이걸 가지고 윤석열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윤석열 게이트다. 대장동의 몸통은 윤석열이다 했습니다. 윤석열 검사가 봐주기를 해서 그래서 이 대장동 사건이 터졌다라고 했습니다. 특검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MBC, KBS 모두 뉴스타파의 이 보도를 그대로 따라서 도배를 했습니다. 뉴스에서. 이 과거 2002년도에 이 김대엽 병풍 사건 때도 꼭 같은 행태였습니다. 그 다음 이 조우형이라고 하는 이 브로커가 김만배가 이렇게 회유를 했는데도 검찰에 나와서는 바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만난 사람은 윤석열 검사가 아니고 박모 검사였다. 이 지금 거짓말이다라는 걸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때 당시에 이 수사를 하고 있던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수사팀이 이걸 깔아뭉갰습니다.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열립니다. 이런 가짜 뉴스를 통한 선거 공작에 동원된 사람들이 지금 KBS, MBC 대표적인 공영방송입니다. 검찰까지 모두 동원이 됐습니다. 이런 선거 공작이 가능하게 되는, 이걸 가능하게 만드는 사람은 누구였을까라는 겁니다. 김만배가 도대체 누구를 믿고 이런 짓거리를 저지를 수 있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재명입니다. 문재인입니다. 이 지금 지난 대선 기간 때 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당시에 정말 탄식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대선 후보 토론회에 이재명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이재명은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뉴스타파의 보도가 되기 전부터 이 가짜 인터뷰를 만드는 김만배와 신앙님이 만들고 난 다음에 이게 이재명 쪽으로 흘러 들어간 겁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지금 윤석열 후보에게 당시 공격한 것을 보면 2021년 9월에 이 가짜 인터뷰가 만들어집니다. 김만배와 신앙님의 그 다음 달부터 바로 공격에 나섭니다. 내용도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이 조영 핑계를 대고 있지만 사실은 이 녹취록을 이재명의 민주당이 모두 입수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민주당, KBS, MBC, 검찰까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서울중앙지검 검찰까지 나서서 이런 선거 공작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 뒤에 큰 손은 누구였을까? 이게 이재명 문재인이 아니고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 부분을 빨리 수사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지금 김만배가 이제 사흘 뒤에 풀려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 부분에 횡령 혐의를 걸어서 계속 구속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재판부에 의견을 내서 김만배는 아마 계속 구속 상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만배는 지금 더 추가로 계속 입을 열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재명을 구속을 하고 또 문재인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으면 이 어마어마한 대선 결과를 바꾸려고 공작을 한 이 부분을 밝혀낼 수는 없습니다. 지금 뉴스타파라든지 KBS, MBC 수사가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 수사를 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대선 공작을 한 이 부분 전체 그림을 밝혀낼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과 문재인을 수사하지 않고서는 밝혀지지 않을 부분입니다. 수원지검장이 바뀌었습니다. 중앙지검장 송경호는 유임이 됐습니다. 중앙지검에서는 백현동을 수사하고 있고 수원지검에서는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검찰이 잡범보다도 못한 이재명에게 우롱을 당하는 일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 앞에서 이게 무슨 창피입니까?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뭐 총선에서 어떤 영향을 미친다, 정치적 계산 이런 것보다 비리를 저지른 이재명에 대해서 왜 검찰이 일반 국민과 똑같이 아니면 오히려 더 일반 국민들보다 더 엄격하게, 왜냐하면 지금 검찰을 우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늬만 단식을 하면서 검찰을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런 이재명을 왜 엄벌에 처하지 않느냐라는 걸 국민들이 검찰에 묻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달라야 하지 않느냐고 지금 국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이제 검찰이 이 국민들의 물음에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